안녕하십니까. 제너러티브 AI in 메디컬 프랙티스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대구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진흥연구실 권영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소개, 연구 배경 및 목적, 생성적 AI 개념, 의료 분야 적용 개요, 적용 사례, 보안 개인정보 위협 개요, GAN 기반 개인정보 보호 전략, 규제 동향, 위험 평가 프로토콜, 핵심 평가 지표, AI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위해성 및 사회적 영향,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Generative AI in Medical Practice, Opportunities,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입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생성적 AI는 의료진단, 신약개발, 가상건강 도우미, 의료연구, 그리고 임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그리고 신약 후보 발굴 같은 영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의료연구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전자유물 기록, 의료 영상, 실험실 결과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 처리, 모델 개발, 그리고 임상 적용 전 단계에서 민감 정보 노출이나 악의적 공격, 그리고 알고리즘 편향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고,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배경에서 보셨듯 생성적 AI는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생성적 AI가 응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개인정보 위협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에서 모델 개발, 그리고 실제 구현과 운영 단계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존재하는 취약점을 식별하고 각 단계에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윤리와 보안, 그리고 데이터 규제 논의에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둘째는 정책 결정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AI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적 AI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성적 AI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분자구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즉 적대적 생성 신경망입니다. 여기서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며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둘째, 라지 랭귀지 모델인 LMM 모델입니다. 이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생성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히 말해 기존 데이터 속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영상, 기록, 진단보고서, 치료 계획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적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적 AI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자유무 기록, 의료 영상 자료인 엑스레이, MRI, CT, 그리고 실험 검사 결과나 유전체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출력 또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 이미지, 위험 점수, 치료 옵션, 교육 자료, 신약 구조 등 의료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특징을 보면 일반화된 결과부터 환자 맞춤형 결과까지 개인화 수준을 달리할 수 있고, 또 병원 시스템이나 의사의 오더셋과 연결해서 워크플로우에 통합되거나 독립적인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FDA 같은 규제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하자면
장점으로는 진단 개선, 약물 오류 감소, 연구 가속화가 있고 반대로 알고리즘 편향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취약성과 같은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윤리적 법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 적용 개요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성적 AI가 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영역에 적용되는지는 크게 5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료 진단에서는 영상 분석과 질병 예측, 그리고 병리 슬라이드 판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약물 후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분자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쓰이고 임상시험 설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가상건강 도우미로는 환자 상담이나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치료 가이드 제공 등이 가능합니다. 넷째, 의료연구 지원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거나 가설을 생성하고 연구 문헌을 요약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의사결정 지원에서는 치료 옵션 비교, 위험 평가,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연구 속도를 가속화하며 무엇보다 환자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가지 적용 영역은 실제로 보이시는 표처럼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진단 분야에서는 방사선 이미지를 기반으로 AI가 질환을 분석하고 의사의 판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약 개발은 분자 구조나 단백질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상건강 도우미는 환자와의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습관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며 접근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넷째, 의료연구 지원은 연구자들이 데이터와 개념을 분석할 때 AI가 가설을 세우거나 연구 질문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결정 지원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옵션을 비교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시합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 영역은 영향력과 위험 수준, 그리고 사람의 개입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진단이나 임상 의사결정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필요하고, 연구 지원은 비교적 위험이 낮지만 연구 방향에 큰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술 발전에 따라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로 융합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진단 분야입니다. 생성적 AI는 엑스레이, MRI, CT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해 질병의 초기 징후를 탐지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EMR, 즉 전자의무기록과 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질병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암조직 슬라이드를 판독하면서 형태를 분석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진단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 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약 개발 사례입니다. AI는 GAN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자 구조를 자동으로 설계해 약물 후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약물과 표적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해 최적의 약물 조합을 찾아내고 임상시험 과정에서는 환자 모집과 군 배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임상 실패율을 낮추며 신약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적 AI는 임상 진단과 신약 개발을 넘어 가상 건강 도우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통해 증상을 상담하거나 생활 습관을 코칭할 수 있고, 만성 질환 환자에게 식이, 운동, 약물 복용 알림을 제공하여 자기관리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연구 지원 사례입니다. 생성적 AI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최신 연구 논문을 요약하거나 가설을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빠르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생성적 AI는 치료 옵션별 위험과 효과를 분석해 의사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환자별 맞춤 치료 경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계획을 최적화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되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안 개인정보 위협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생성적 AI는 환자의 진료 기록, 영상 데이터, 연구 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AI의 전 생애 중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환자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데이터 품질이나 출처가 불명확하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 중독 공격, 즉 데이터 포이즈닝 같은 위협이나 모델의 구조가 역공학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과 운영 단계에서는 출력이 조작되거나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상황 혹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즉, 생성적 AI의 보안 위협은 단일 국면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 그리고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AI 보안 위협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노출 위험입니다. EMR, 의료영상 같은 데이터에는 민감한 환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부실할 경우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데이터 품질 문제입니다. 오류나 불완전한 데이터, 편향된 데이터가 포함되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무결성 훼손입니다. 악의적으로 변조된 데이터나 허위 데이터가 주입되면 AI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출처 불명확 문제입니다. 비인가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개발 및 구현 과정에서의 보안 윤리적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델 중독, 데이터 포이즈닝 문제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변조되면 모델이 잘못 학습하여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역공학 공격입니다. 모델의 구조나 매개 변수가 도출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력 조작 위협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학습이 주입되면 결과물 역시 왜곡되거나 편향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즉 도스 공격입니다. 모델이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도록 만들어 실제 서비스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 책임성 문제입니다. 생성형 AI가 내린 결정은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기존 편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AN 기반 개인정보 보호 전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 AI는 데이터 수집과 모델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 바로 GAN, 즉 적대적 생성신경망입니다.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에서는 특히 환자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통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실제 환자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아도 AI 모델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EU나 GDPR이나 미국의 HIPAA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GAN 기반 합성 데이터는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을 낮추면서도 모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자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GAN의 개념적 장점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의료 데이터 보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 데이터 비식별화입니다. 환자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정보는 삭제하고 나이나 지역 정보는 범주화해서 처리합니다. 특히 GAN을 활용하면 단순히 삭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식별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합성 데이터 생성입니다. GAN을 통해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임상적 특성을 반영한 가상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처럼 데이터가 부족한 영역에서도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복원 방지입니다. 민감 정보가 역으로 유출되는 이른바 재식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차등 프라이버시 기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 학습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속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GA 기반 접근법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가리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AN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략이 의료 데이터에 적용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구와 개발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적 윤리적 규제 준수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합성 데이터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기존 데이터의 편향이 재현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성 과정 자체의 불투명성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의 품질 검증 절차 마련, 알고리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 확보, 그리고 보안 프라이버시 기법의 다층적 적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생성적 AI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 제도적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AI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 수준별 관리 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저위험 시스템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리 수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차별과 편향을 금지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동향은 이후에 다룰 EU AI 액트와 미국의 AI 빌 오브 라이츠 같은 실제 정책 사례와 연결됩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EU AI 액트를 살펴보겠습니다. EU AI 액트는 2024년 3월에 채택된 인공지능 규제 법안으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의료 분야의 생성형 AI는 대부분 고위험 범주에 포함됩니다. 위험 수준을 보면 금지 영역에는 사회적 점수와 같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로 포함됩니다. 고위험 영역에는 의료기기, 진단보조 AI, 환자관리 시스템 등이 해당되며 적합성 평가와 데이터 품질 보안 검증,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저위험 영역은 의료 교육 콘텐츠 생성처럼 규제가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편향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의 작동 원리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인적 감동을 보장해 전문가가 최종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요건을 강화해 시스템 침입이나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EU AI 액트는 의료 생성적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 규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법률보다는 AI 권리 장전인 빌 오브 라이츠라는 원칙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5대 원칙을 보면 첫째,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보장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알고리즘 차별 방지입니다. 즉 AI가 인종이나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편향된 결과를 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강력한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설명 권리입니다. AI가 의료 의사결정에 사용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적 대안과 거부권 보장입니다. 즉 사용자가 원할 경우 AI 대신 인간의 판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 현장에서는 AI 진단을 거부하고 의사의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제 동향을 보면 OECD AI 원칙에서는 인권 존중,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을 제시했고 WHO 의료 AI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안전, 윤리적 설계, 데이터 주권 보장, 품질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 G7 유니스코 등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윤리 표준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 공통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AI 활용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위험평가 프로토콜을 보겠습니다. 위험평가 프로토콜의 개요로서 첫째는 목적입니다. 의료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윤리적, 법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필요성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오류, 편향, 유출이 일어날 경우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블랙박스 특성이 강해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체계적인 위험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접근 방식입니다. AI의 전 생애 주기, 즉 설계, 개발, 배포,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EU AI 액트에서 강조한 것처럼 위험 기반 관리 체계를 적용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른 수준의 규제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프로토콜은 AI 활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평가 프로토콜은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행됩니다. 먼저 위험식별 단계입니다. 데이터, 모델, 운영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편향이나 모델 중독, 보안 취약점 같은 요소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두 번째, 위험 분석 단계입니다.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병령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위험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위험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위험 완화 단계입니다. 식별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통제 방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정제, 모델 검증, 접근 권한 관리 같은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AI 시스템은 한번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운영 과정에서 성능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 평가를 진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위험을 고려합니다. 첫째로 기술적 위험입니다. 알고리즘 자체의 오류나 예측의 부정확성, 그리고 시스템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데이터 위험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데이터 품질이 낮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오히려 모델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집단에 대한 데이터 부족은 환자 맞춤형 진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 법률적 위험입니다. AI의 결정이 설명 불가능할 경우 환자가 자신의 치료 과정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점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드문 질환 환자 데이터가 부족해서 편향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보안 취약점이 악용되어 환자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적, 데이터적, 윤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실제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의료 생성형 AI의 성능, 보안,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핵심 평가 지표 개요의 목적입니다. 의료 생성형 AI는 정확성과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규제와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 범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능 지표입니다. AI가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둘째, 보안 지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무결성을 지킬 수 있는지, 외부 공격에도 안전한지를 평가합니다. 셋째, 윤리 신뢰성 지표입니다. AI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즉 성능과 보안 그리고 신뢰성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의료 AI가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핵심 지표들의 큰 틀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능 및 보안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지표입니다. 정확도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이라고 판정한 것 중 실제로 양성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올바르게 탐지한 비율로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균형 있게 반영한 종합 지표이고, ROC, AUC는 분류 성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보안 지표입니다. 취약점 탐지율은 시스템 내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얼마나 잘 발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침입 탐지 정확도는 외부의 비인가 접근이나 공격 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무결성 검증률은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손상 없이 보존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단순히 성능만 높은 것이 아니라 보안까지 함께 검증해야 의료 생성형 AI가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료 생성형 AI에서는 윤리성과 신뢰성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먼저 윤리 지표입니다. 편향 감소율은 모델 결과에서 특정 집단의 불리한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설명 가능성 점수는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이 결과를 신뢰하고 선택하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도와 보호 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신뢰성 지표입니다. 시스템 가용성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장기 안정성은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의 변동성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족도는 의료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실제 체감 신뢰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과 장기적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의료 생성형 AI의 성공적 활용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AI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이라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요소는 AI 투명성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때 단순히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사용된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구조까지 이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 AI에서 흔히 지적되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를 활용하고 데이터의 출처와 처리 과정을 문서화하며 마지막으로 AI가 의료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환자와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AI의 신뢰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이란 다양한 조건과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특정 환자군에 치우치면 모델이 왜곡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지속적인 성능을 검증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의료 적용에서는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다기관 데이터 검증에 활용하여 모델이 특정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화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AI의 책임성입니다. 여기서 책임성이란 AI 사용 결과에 법적, 윤리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오작동을 했을 때 개발자, 운영자, 의료진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AI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성형 AI는 의료 분야에서 진단, 치료,
연구,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윤리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대응으로는 GAN 기반 개인정보 보호 기술과 지속적인 성능 검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적 대응으로는 EU AI 액트나 미국의 AI 빌 오브 라이츠 같은 글로벌 규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대응으로는 환자 중심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료 불평등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의료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 규제, 사회적 합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